안녕하십니까, 신영신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회암사지 문제 출토 사천왕 소조편을 가지고 그 도상과 제작 시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머리말에서 우선 발표 내용과 관련된 회암사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종사찰 회암사는 고려말 조선 초 약 200년간 왕실의 후원을 받던 당대 최고의 가람이었습니다. 창건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2세기 후반경에는 이미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암사가 소위 왕실 사찰로서 번창하게 된 계기는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들로 사승관계에 있던 지공, 나홍, 무학, 사마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가람의 초석은 나홍이 시작하고 그 제자 각전이 완공한 2년간의 대대적인 중창을 통해 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창의 결과는 청부산 회암사 수조기에서 이색이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회암사는 승려 3천여 명이 머무르는 대사찰로 건물은 모두 262칸이며 높이 15척의 불상 7곳과 10척의 간음상이 봉안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태조를 비롯하여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세조비인 정의왕후, 중종의 제2계비이자 명종의 모인 문정왕후를 대표로 한 왕실의 불사와 후원이 지속되었습니다. 조금 전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정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중수와 중창에도 가람구조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제거는 없었다고 봅니다. 회암사 가람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조선시대의 불사는 1472년 정의왕후가 부마인 정현조의 명하에 이루어진 13개월간의 중창입니다. 김수호는 회암사 중창기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발굴 과정 중 2001년도 발굴에서는 4단지 문제에서 다량의 소조 장식편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발굴단에서는 이 편들이 고려불화 사천왕상의 장식과 유사하다고 보아 소조나 막조 사천왕상의 장식품으로 4단지 문지를 천왕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회암사지 4단지 문지와 그 출토 장식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우선 소조편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분석하여 이 편들이 사천왕상의 어느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4단지 문지의 크기나 평면 형태를 조선시대 다른 천왕문과 비교하여 사천왕상의 자세와 대략적인 크기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출토 편들만으로는 회암사 사천왕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보기 어렵겠지만 고려말 조선 초의 사천왕 도상을 통해 그 대체적인 양상과 함께 조성 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는 이를 봉안한 문의 건립 시기와 연동되므로 4단지 문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조편과 문지 평면을 통해 사천왕의 갑옷, 자세와 크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조편은 주로 3단지와 4단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4단지 문지에서는 특히 눈과 손톱, 귀 등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 편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존상을 봉안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조 장식품과 구슬 또한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소조 장식품은 4단지 문지 전역에 걸쳐 출토되었으며 그 형태는 총 1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Y자형, 십자형, 금강저형, 구슬형, 끈형, 연화문형, 보관 장식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자형 소조품은 16종류나 되는 장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삼각형에서 세 변이 안으로 만겁되어 Y 혹은 시옷형을 이루는데 세 기둥이 한 점에서 모이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상면이 볼록하고 하면은 상면을 따라 오목합니다. 세 변에는 두 줄의 깊은 새김을 가하였고 중앙에는 원형 돌기를 두었습니다. 이 형태는 갑옷의 짜임을 표현한 것으로 당육전에서 말하는 삼문갑입니다. 세 기둥이 시옷 형태로 한 점에서 모이는데 기둥 윗부분이 다른 두 기둥보다 더 길게 튀어나와 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문갑이라 불렀습니다. 삼문갑은 도쿄 토지의 당대 비삼천상을 비롯하여 송대 위태천상이나 원대 거용관 운대의 사천왕상, 명 13능 무인석상, 명대 상위의 관우금장도 등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 명청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많은 신장상이나 무사상 등 작품에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 가운데 산문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지장보살도나 보스턴 미술관 소장의 원각경 변상도와 같은 고려불화 사천왕의 갑옷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장흥도림사 묵조 사천왕상이나 완주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고창 선운사상, 서울 보문사 묵조 사천왕상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장기간에 걸친 사천왕상의 갑옷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소조편의 출토량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산문갑이 양 어깨, 가슴과 배, 허벅지를 감싸는 갑옷의 모든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작품에서 보면 형태가 단일하지는 않으며 한 존상 안에서도 상하체에 따라 크기나 세부 형태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과 수타사 사천왕상에서는 산문이 매우 작고 촘촘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림사 사천왕상에서는 중앙에 꽃잎 모양 돌기를 표현하였고 상체의 산문은 작고 촘촘하여 삼각형에 가까우며 하체에는 다리가 길며 느슨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산문갑편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된 장식편이 십자형입니다. 대체로 능형에 내변이 둥글고 오목하게 변형된 십자형으로 중앙에는 꽃 문양을 도들새김하여 마치 네 다리로 이를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산문갑편들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우선 네 다리를 따라 두 줄 정도의 선을 새겨 넣었습니다. 다만 이는 표면 장식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편 모두 상면이 볼록하고 하면은 그 고면을 따라 오목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주사 사천왕상의 갑옷에서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어 십자형 역시 갑옷의 일부로 취향됩니다. 십자형 편들이 산문갑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출토된 이유는 이 편들 역시 갑옷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법주사 사천왕상의 갑옷에는 십자형과 함께 산문갑도 표현되어 있으므로 회암사 사천왕상의 갑옷 역시 두 유형이 모두 표현된 갑옷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끈형 소조품은 중국 용어로 속갑반이라 칭하는 갑옷의 부속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저형과 구슬형 소조품은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가슴, 팔뚝, 종아리 등을 보호하는 갑옷의 장식으로 부착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조편들 중 꽃 모양 혹은 화형 모양의 편들은 사천왕상 보관의 장식들로 추정됩니다. 출토 소조편들 중 산문갑편과 십자형 편들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이 편들이 갑옷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암사 산문갑편은 다른 사천왕상의 산문갑보다 약간 큰 편인데 그렇다면 회암사 사천왕상의 대략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의 크기는 입상과 좌상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을 봉안했던 문의 크기나 평면을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지 문지는 사단지 중앙 정면의 남북 중심 축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입니다. 각각의 주열에 모두 기둥을 배치하여 통로 좌우 각기 2개의 칸으로 구획했으며 4칸은 축한 거리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법주사 천왕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법주사 천왕문은 현존하는 천왕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봉안된 사천왕상 역시 가장 큰 5.7에서 6m에 달합니다. 키가 큰 이유는 사천왕상이 입상이기 때문입니다. 좌상을 봉하는 다른 사찰의 천왕문들은 내부의 기둥을 생략하여 통칸으로 처리했으며 존상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의 너비보다 앞뒤가 더 긴 구조입니다. 이는 좌상의 경우 앞으로 돌출되는 두 다리를 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상이 놓이는 공간의 분할 방식이나 좌우 비율은 존상의 크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암사지 사단지 문지와 법주사 천왕문은 존상의 앞뒤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암사의 사천왕상 역시 법주사와 같은 일상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두 상 모두 입상이고 공간 구조가 같다면 회암사상의 크기는 법주사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알손초의 사천왕 이미지와 비교하여 회암사 사천왕상의 도상과 조성 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단지 문의 건립 시기가 1376년의 고려 말이나
늦어도 1473년경의 조선 초이기 때문에 당시 유행했던 사천왕상 도상을 통해 회암사상의 대체적인 형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는 사회 정치적인 혼란기일 뿐 아니라 미술사상에서도 다양한 도상들이 혼재했던 시기입니다. 이에 회암사 사천왕상이 번본으로 삼았을 도상을 추정하기 위해 고려 말에서 15세기 후반 사천왕 도상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천왕문에 봉안된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현재까지 총 18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조와 목초의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초 사천왕상 외에는 주로 17세기와 18세기의 작품들로 17세기에는 전라도, 18세기에는 경상도 지역에 더 많은 수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성 시기나 지역과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조선 초기에 정립된 도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조선 전 기간에 걸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천왕상들은 대개 방형의 크고 넓적한 얼굴에 우락부락한 얼굴 표정을 짓고 움직임이 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각종의 장식이 뒤덮인 원통형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최상부는 화염형 장식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문갑이나 십자형 등의 기본 판에 장식을 가하여 화려한 갑옷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주사 소조사천왕상과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을 제외하면 모두 자상으로 두 다리 아래 앞뒤가 있습니다. 지물로는 비파, 보검, 용과 여의주, 단과 탑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동반한 예도 있으나 대개의 배치는 죽을 전에 왼편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파, 보검, 용과 여의주, 단과 탑을 지물로 한 천왕의 순입니다. 넓적한 얼굴과 움직임이 큰 동작, 장식이 화려한 원통형 보관 및 지물의 구성과 상의 배치는 15세기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입니다. 고려말의 사천왕 조각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고려말 조성으로 추정되는 통도사 금강계단의 신장상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복두나 투구를 쓴 갸름한 얼굴에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지물을 들고 있는 정적인 자세는 조선시대 사천왕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들은 또한 장검과 단검, 금강저, 화살을 지물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14세기 고려불화의 도상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불화의 사천왕들은 보관, 투구, 뒤에서 띠로 묶는 작은 삼면보관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고려불화에는 비파나 용과 여의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려불화의 사천왕은 조선시대와 달리 정적인 자세로 지물을 들고 있으며 합장 자세의 천왕도 발견됩니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얼굴 표정, 보관과 갑옷 형태, 앉은 자세와 두 마리 앞뒤, 그리고 지물의 구성은 원대 고영과 눈대 사천왕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의 특징인데 중국에서는 원대의 티베트 불교 도상을 받아들이면서 도상이 바뀌게 됩니다. 고려말 금동 불감의 사천왕상에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비파라던가 검을 왼쪽으로 내리 꽂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티베트계 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물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려식의 삼면 보관과 정적인 자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대의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은 고려에도 유입되었으나 고려에서는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제불세존열애 보살존자 명칭가옥이나 제불보살 묘상 명호경주에서와 같은 명초기의 사천왕 도상 역시 원대의 거영과 눈대 사천왕 도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황실에서도 원대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고려시대와 다른 조선시대의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은 명의 황실 판화를 통해 계속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평대군부인 신시발원의 묘법연화경 변상판화와 같은 조선 초 15세기 후반의 왕실발원 변상판화에 등장하는 사천왕은 모두 본전의 왼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단과 탑을 든 천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도상은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의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특히 15세기 후반 불교 판화의 도상은 이후 조선 전시대를 통해 계승되었고 대부분의 도상이 이때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불교 판화들이 주목됩니다. 15세기 후반에 정립된 불화나 경전 변상의 도상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현존하는 천왕문 봉안 사천왕상의 도상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각의 경우에도 15세기 후반에 정립된 도상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회암사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가 과연 고려 말 나홍 중창시인가 조선 초 정의왕후 주도의 중창시인가는 도상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선 초의 경우 이전의 전통적인 도상이나 새로운 도상 둘 다 가능하겠지만 고려 말이라면 최소한 조선식의 도상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보관은 상부가 벌어진 원통형으로 정면 중앙에서 약간 위로 솟았다가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머리 뒤쪽에서 만나는 모양입니다. 보관 편면은 꽃잎이나 구름, 학, 용 등의 장식으로 뒤덮였으며 맨 윗줄에는 화염형 장식을 부착했습니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보관은 시대를 막론하고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염형 장식은 조선시대 보살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 사천왕이나 보살상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화에서는 고시기의 전통적인 삼면관에도 화염형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식이 회암사지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화염형 소조편과 매우 유사한 형태인 점이 주목됩니다. 화염형 소조편은 매우 작은 장식에 불과하지만 고려시대 사천왕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장식 요소라는 점에서 회암사봉한 사천왕상의 도상 및 조성시기 추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암사 사천왕상은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식 사천왕상의 도상과 유사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 또한 고려 말보다는 조선 초의 중창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도상과 새로운 도상이 혼용되었던 조선 전기 왕실 미술의 시대적인 특성상 회암사 사천왕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문에 독립적으로 봉안된 사천왕상들이 고려 불화에서처럼 주존의 좌우에서 주존을 향해 합장한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이 발표에서는 회암사 사천왕상을 고려 말이 아니라 조선 초에 조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의 조성 시기는 이를 봉안한 문의 건립 시기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통해 회암사 사형 내에서 발견된 문지는 모두 4곳입니다. 이색에 의하면 고려시대 회암사에는 상문과 정문 두 문만 있었기 때문에 발굴된 4문지는 1473년 중창 이후의 배치를 반영한 것이 됩니다. 조선 초 회암사에는 여러 문을 중첩하는 산문체계가 정립된 것입니다. 특히 4단지 문지는 천왕상을 봉안했고 3단지 문지는 그 형태나 위치로 보아 금강문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발굴된 문지들은 2단지에서 5단지까지 차례로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정문에 배열이 됩니다. 2단지에서 4단지의 문들이 이러한 기능을 했다면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의 3문을 사찰 진입부에 배치하는 방식은 늦어도 15세기 후반에는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암사 건축에 대해서는 그간 문헌 및 발굴 결과를 토대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그 조성 시기를 다룬 연구는 없습니다. 다만 회암사지 건축 연구에서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회암사에서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던 두 시기인 고려 말과 15세기 후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4단지 문지를 고려 말의 조성으로 본 것은 김상태와 한지만 15세기로 본 것은 홍병화, 김성우의 연구입니다. 회암사지 기단의 유형을 분석한 오세덕은 사문지와 정문지가 어느 기단에 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1376년 나홍의 중창 때 1차 조성되고 이후 중앙의 월대 건물지가 1402년 보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가구식 기단과 계단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한 남창근, 김태영의 15세기 건립 의견과 대립됩니다. 조선 초 왕실불사에 의해 회암사에 일어난 건축적인 변화를 다룬 이경민은 김수원의 중창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잡석을 사용하여 견고하지 않은 축기와 전사의 개체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유구와 비교 분석한 뒤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과 계단을 고려식으로 치석된 장대석으로 조성한 기단과 계단은 조선식이라 보았고 이는 1473년 성종조의 중창을 통해 변모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에 대한 건축사 학계의 이견에 대해서 이 발표에서는 건축사적인 관점에서의 의견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 4단지의 문지 내부 바닥 시설은 5단지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5단지 문지에는 전면에 전돌이 깔려있는 반면 3, 4단지는 중앙 통로에만 전돌을 깔았습니다. 3단지는 80년대의 정비로 인해 현 상태가 원형인지 알 수 없으나
발굴단에서는 4단지 내부 바닥에 마루 시설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건물의 건립 연대가 고려 말인지의 여부 판정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 말의 건물로 전해지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령수전과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과 은혜사 거주함 영산전 등은 건물 내부 바닥에 젖돌을 깔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조선시대와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찰의 불전 내부에 우물바루를 조성하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목사 원통전처럼 15세기 중반에 이른 시기의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4단지 문제의 건립 시기에 대한 좀 더 근접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암사지 4단지 문제에서 출토된 소조 장식품과 문지 요구를 중심으로 해암사 사천왕상의 가복과 자세를 비롯한 도상과 조성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작 시기는 15세기 후반으로 입상이었을 것이며 가복 표현이나 지물 등에서는 좌상의 다른 사천왕상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천왕 조성은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형이 15세기 후반 왕실발원 미술의 조성 과정에 정립되었을 것이라 본 것입니다. 정의왕후가 발언한 경변상도들이 잘 반영하듯 당시 미술에는 명황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영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회암사 미술에도 새로 유입된 도상들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품은 남아있지 않지만 회암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사천왕 도성의 하나의 전범으로서 기능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